검찰 구형이 15년, 징역 15년을 구형하니까 한덕수 봐주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 느낌은 적어도 재판부가 지금 민주당이 사법개혁에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혁안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이른바 재판소헌제 도입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26일 재판소헌제 도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판결이 정권의 통치 도구가 됐을 때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정권 개입이 의심되는 법원 판결이라면 이를 헌법 소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기현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설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밀 회동설 등 그간 민주당이 제기한 법관 의혹은 결국 사법개혁이라는 종착지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법원이 아주 날뛰고 있는데 사법부의 이런 행태는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사법개혁 필요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재판의 경우 대선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을 흔들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결자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관련해 최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벽과 오늘 오전까지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한 소행에 비춰보면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거기서 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계속 거짓말을 일삼아왔고 최근에 법정에서 나오는 여러 장면이나 딴 사람들의 증언이나 또 당시 상황을 녹화해놓은 CCTV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인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만류를 했다느니 아무리 무슨 100번을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난다느니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계속해서 좀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특검 입장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특검은 원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잖아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를 해놓으니까 방조의 경우에 이 주범의 한 반 정도를 구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범을 한 30년 정도,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그 유기징역의 상한을 넘어서는 30년을 전제로 해서 한 15년 정도 구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재판부가 또 공판 진행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까지 포함시켜라. 이래가지고 공소장이 추가로 지금 변경이 돼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걸 선택적 병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구형량을 넘어서는 선고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특검이 이 애초에 그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는 거를 적용하다 보니 생긴 일종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15년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20년을 구형하자니 그러면 본범이 40년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생각들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구형량을 되게 중요시하게 보도해오던 언론의 잘못된 관행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선고 형량이죠. 선고 과정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판사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15년 구형보다 더 높게 선고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법원의 판결이 여론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좀 받을 것 같은 이번 같은 경우. 판사들은 받는다고 할까요, 안 그럴까요? 근데 그렇게 말은 못 하겠죠. 그렇죠. 말은 안 하지만 이거는 법사학적으로 분석해서 검증된 결과입니다. 이 사회의 변화나 여론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판결의 경향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적대적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렇게 판결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그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사람 감금하고 폭행하고 여러 가지 했던 사람들이 다 의원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난데없이 또 제가 소환되던데 저는 날짜 시간 정확하게 안 맞는다고 의원직 상실시켜 놓고 거기서 빠루 들고 설치면서 무슨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했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는 거냐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어쩔 수 없는 어떤 한계라는 게 있죠. 근데 이번 건은
내란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다 보고 느끼신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거기 도전하는 선고를 하는 판사는 그 선고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 일에도 많은 분들이 이진관 판사의 단호한 어떤 재판 진행에 대해서 많이들 통쾌했다고 할까? 뭐 그런 점이 있었는데 지금 내란 사범들 중에 제일 처음 선고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무게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충분히 잘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여서 저는 아직도 뭐 기대를 버리기에는 좀 성급하다 생각합니다. 선고 날짜를 오늘 잡지 않았어요?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 선고가 나오겠죠. 이제 그 법감정으로서야 이게 뭐 사형을 구형해도 아깝지 않을 사람인데 사형 구형하는 거는 윤석열을 위해서 아껴두고 예. 윤석열, 김용현 등등을 위해서 아껴두고 한덕수는 무기징역 정도 구형하면 되지 않겠냐. 법 감정상의 생각이고요. 이제 법 기술자들의 생각은 아 이제 그렇게 하자니 이런저런 점들이 향후에 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좀 틀이 맞아야 된다. 본인들이 기소한 죄명하고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하여튼 그 판결하는 걸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방조죄를 적용했기 때문에 하여튼 생긴 일이다. 이 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아주 그 기름장어의 행태고 그 예. 평생 관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교활한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 점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시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고 또 그 결과로 아마 제가 추측컨대 지금 검찰 구형이 15년 징역 15년을 구형하니까 이거보다 이제 확 줄어가지고 예. 무슨 막 징역 7년 8년 이 정도로 한덕수 봐주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 느낌은 적어도 재판부가 지금 멀쩡한 정신을 갖고 있다면 저 15년은 선고를 할 수 있는 하한선이 되지 그게 한덕수한테 뭐 큰 도움이 될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화면 자체를 보면 굉장히 차분하게 종이 넘겨가면서 이상민이가 일어나게까지 하면서 종이 짚어가면서 설명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국조를 포기한 것에 있어서 원내 지도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꽤 많았습니다. 해당 부분은 제가 김병기 원내를 별로 안 좋아해도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분명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검찰 수사의 외압 의혹을 국민 앞에 드러내기 위해 국정조사라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칼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은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관련 검사장 18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청문회라는 무대를 꾸리기도 전에 검사장 18인을 먼저 고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습니다. 라는 변명을 그들이 할 수 있고 어쩌면 김병기 원내가 뒷감당을 하라고 했던 말은 이 의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내 소통이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원팀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청래, 김병기 지도부의 리더십이라는 것에도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끝없이 나오는 당원들의 불만도 잘 수용하고 튀려고 하는 의원들도 조정해서 지방선거까지 잘 이끌어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해당 부분은 앞으로 민주당이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